이게 뭐야, 경사? 아, 진짜 내가 여기 거기죠? 6시에 일어났어 진짜. 우리 PD님들 너무 빡셉니다. 너무 빡세요. 오늘 게스트 누구야? 가전주부님이요. 어떻게 가전주부님 섭외를 했어? 대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야, 이제 진행도 정말 잘하시고 역시나. 그렇구나. 인사부터 해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목화 김한용입니다. 저도 처음 뵀어요, 지금. 그래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 아침 6시에 깨우는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딱히 여기까지 올 생각은 없었는데 언론사 선배가 오라고 하니까 불려왔어요. 근데 오고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뭐 모비스 이런 회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현대 모비스인지 네네, 몰랐지? 맞아요. 현대모비스를 뭐 들어는 봤지만 사실 정확히 뭐를 하는 회사인지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예. 사실 제 눈에서 뭐 제가 뭐 역사부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전주부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듣다가 재미없으면 끊어도 돼요. 여긴 어디예요? 서산 주행시험장.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일단 럭셔리하죠. 대기업. 되게요. 럭셔리. 아니 요즘 저 현대차 뭐 우리나라들도 되게 너무 영상 잘 만들더라고요. 여기가 그 전 세계로 펼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파 플로그 드라이빙 센터, 뭐 와나카 드라이빙 센터. 그러니까 모비스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네. 부품회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모든 곳에 다 같이 진출하는 거죠. 주행 센터인데 네. 여기 왜 차는 없고 여기는 건물로는 왜 들어온 거예요? 그 사실 여기 상무님 만나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상무님이요? 상무님이 우리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나 저 높으신 분 알러지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네. 저희 높으신 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실 거죠? 뭐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어떤 곳이 있는지. 원래 저희 서산 주행시험장이 면적이 한 34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34평이면 어느 정도지? 34만 평이면 여의도의 한 반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규모죠. 고속 운전하기 위한 그 고속 주회로가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 저기 차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 속도가 굉장히 높으면은 회전을 할 때 이제 원심력 때문에 차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우리 사이클 경기 하듯이 벨로드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날뛰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기 특별한 면허를 가지신 분들만 타실 수 있어요. 진짜요? 오, 이게 뭐야, 경사? 어머! 어머! 저 지금 이거 어머. 차마다만 지금 최고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주행시험장 갖고 있는 건 많이 봤는데 부품 회사에서 왜 주행시험장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그 생산하고 자동차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부품들 중에서 조향, 제동 이런 샤시 부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험하려면 이런 주행 연구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기술 개발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한 뭐 신호등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들도 필요하잖아요. 자율주행 같은 것도 모비스에서 만들어요? 당연하죠. 지금 모비스가 지금 안 하는 게 없어요. 컴플리트 모듈 해갖고 막 이거 다 만들어갖고 이제 납품하면 자동차 회사는 그냥 나사만 쪼이는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자동차라고 말 안 했어 내가? 어떤 자동차라고 말 안 했어요? 네. 차는 자동차 회사들이 잘 만듭니다. 요즘은 계속적으로 부품 회사들이 이런 시험 장비를 갖추고요. 다양한 평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된 것을 이제 완성차에 전달하는 식으로 아마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저쪽도 한번 볼까요? 저쪽에 뭐 있는지?
이곳은 저희 서산 주행미시 현장의 주요 위치들별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앙 관제실입니다. 여기 이게 길이 다 보이네요. 차들이 이제 막 과속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딱 보이는 거구나. 아, 쟤 운전 왜 저렇게 해? 이러면서 막. 저는 지금 저게 계속 지금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데, 오,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야, 이거 저렇게 위험한 걸. 이런 게 더 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곳은 그 전기 자동차의 예. 그 구동 바퀴를 굴리는 예. 구동력을 전달해주는 구동 모터와 그 다음에 그 감속기, 그 모터를 구동하는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일체형에 대한 그 시험을 우와. 하는 장소입니다. 모터를 그 제어해주는 장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그 저장된 그 직류 전기 에너지를 모터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차를 굴려가는 형식의 그런 구동 방식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직류를 교류로 바꿔준대요. 직류, 배터리는 직류니까. 근데 모터는 교류거든. 세 개로 나와야 돼, 세 개로. 그래서 두 개를 세 개로 해준다. 배터리의 직류를 모터가 원하는 교류 전기 전력으로 바꿔주는 장치를 저희들은 특별히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그런 인버터와 모터와 차축에 연결되는 감속기까지를 일체화시킨 그런 모델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일체화 시켰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엔진과 변속기의 역할을 하는 걸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그냥 이대로 도는 거예요? 여기다가 배터리만 연결하고 돌리면 꽂으면 도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연료전지만 연결하면 이게 오.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 차 진짜 오래된 10년 된 자동차에서 엔진을 탁 빼내고 거기다 이걸 탁 꽂으면 돌겠네요. 실제로 부하를 인가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게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 전압,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시험 중이라서 위험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아, 여기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통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이제 반대편 쪽에 모터가 달려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거구나, 지금. 네, 이쪽에 달려 있는 놈은 아까 얘기했던 그 부하를 인가해주는 못 장치입니다. 그러면 부하 주는 것도 부하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주나요? 그러니까 그쵸.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요?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150kg짜리면 0에서부터 150km까지 여러 가지 패턴을 주고 속도도 0에서 1000rpm짜리라면은 0에서 1000rpm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변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부하를 인가하고 보는 거죠.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차를 운행하다 보면은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 다음에 저기도 가잖아요. 무슨 뭐 바닷가도 가고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속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 챔버에 넣어놓고 그런 조건을 막 그 가속도를 높여서 시험을 하는 거죠. 온도도 막 영하 20도 갔다가 영상 80도까지 올렸다가 밀리터리 테스트 같은. 네. 밀리터리보다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렇게 외관은 저렇게 돼 있지만 저걸 다시 돌려봤을 때 제대로 돌면 그걸 확인하는 거죠. 사실 외관에서 지금 보니까 알루미늄 녹 같은 게 올라오네요. 백록 같은 게 생기는데 저렇게 부식이 생긴 게 내부까지 부식이 침투가 돼서 내부의 고장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한 다음에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몇 시간이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게 보통 저희가 보증하는 뭐 10년 10만 마일이다 그 보증 기간에 해당. 차를 운영하는 걸 다 모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아, 그 차를 운행하면서 겪는 가장 가혹한 조건으로 운전했을 때 10년 10만 마일을 가도 이게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가혹하게 한번 해보는 거군요. 가전주부 내구 테스트 한번. 이 모터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이
그러니까 약간 좀 구조가 좀 박형의 얇은 타입이 못한데 복합 환경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동도 주고 온보도 하고 뭐 막 괴롭히는 거죠 진짜. 뭐 흔들어도 보고 뭐 올렸다 내렸다도 하고 그랬을 때 더 모터가 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자동차 고문실이네요. 묶어놨어. 아래 묶어놨어 부품을. 다 어디 막 소금물 뿌리고 때리고 막 거의 이런 느낌이네요.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배터리 팩이라고 해요. 이 안에 여러 개 셀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걸 케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차에 장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를 장착한 상태의 똑같은 조건에서 차량에서 예상되는 진동, 주파수, 방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진을 시켜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괴롭히고 나서 안에 크랙이 생겼는지 아니면 케이스가 깨졌는지 그런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 시험을 하는 거고요.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 팩이 여러 개가 연결되는 BSA 단위를 조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물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죠. 침수하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나왔을 때 이 물이 내부에 스며들었는지 안 스며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고장 날 것 같아. 피곤해. 벌써 피곤하면 뭔가 어떡해. 기압당한 것 같기도 누나 왜 한데 그래? 눈이 자꾸 감겨요. 아 정말 이분들의 드립은 정말 드립력은 정말 알아줘야 되겠다. 이거 기술충이라고 해서 기생충에 야 이거 묻어가시려고 여기 바로 묻어가시려고 지금 뭐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채끝살 짜파구리인가 봐요. 안에 체크 들어있습니까 여기? 한우 채끝살. 오. 기생충에 나오는 PD님들이 그래도 먹여가면서 하는구나. 야 너무 고맙다.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섞어서 맛없기는 좀 힘든 조합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맛있는 거하고 맛있는 거 모아놓으면 안 맛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다 짬뽕 시키면 굉장히 좋은 차가 나올 거다. 뭐. 보니까 이게 맛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들어있는 이 소가 수소야. 그래서 아 수소가 여기 들어있어도 맛있구나.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영입니다. 네. 두 분 그 시청자분들한테는 인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비스 연료전지 사업실을 맡고 있는 금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료전지 사업부? 수소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비스 전동화 설계 실장 이영국 상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색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만나 뵙기 너무 힘든 분들이셔서 저희가 가시는 걸 이렇게 붙잡고 못 가게 이렇게 붙잡고서 뭐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 그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독자님들 수소연료 전지차 아니면 전기차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했더니 댓글이 1000개 정도가 붙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전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 뭔가 뻥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우려와 걱정과 기대와 궁금함을 다 이렇게 쏟아내 주셨는데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질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과연 다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디테일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뭐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막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네. 취성이 뭐예요? 취성 때문에 뭐 이거 문제된다 뭐 이렇게 수소에 대한 우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충전소가 없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의 내구성이 정말 오래 갈 것인가
이 통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려와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탱크에는 수소 취성이 발생하지 않은 플라스틱을 쓴다든가 알루미늄 중에서도 60 계열을 쓴다든가 서스를 써가지고 수소 취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재료를 잘 선택하면 수소 취성은 없앨 수 있어요. 통뿐이 아니라 그런 파이프도 다 네.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 스택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거기도 그럼 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아니요, 거예요? 금속은 들어가는데요. 수소 취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재료들이 다 적용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서스라든지 알루미늄 예. 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니까 그런 재료가 비싼 건 아니에요? 재료 일부는 비싼 것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연료전지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근데 비싼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비싼 이유는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도 굉장히 물론 하이테크고 하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양산차라는 게 사실은 규모를 확 증가시키므로 인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게 양산되면은 가격이 확 획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싼 재료 들어가지 않나요? 하시는데 진짜 그걸 콕 집으신 게 백금이 들어간대요. 차에 백금이 막 와 들어가는데 그거 금이 연료전지 안에 있는 MEA라는 네. 곳이 있어요. 거기 반응을 일으키는 곳인데 예전에는 100g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다음에 나올 차는 훨씬 더 낮아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금 때문에 차량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차를 개발할 때 처음에 양산 나오기 전에 프로토를 만들잖아요. 네. 그때 만드는 차는 하나에 한 2억, 3억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몇 대 안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들이 확대되면 굉장히 크게 낮아질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연료전지차를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출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백금 양을 줄인다든가 또 하나는 좀 경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몇 안 되니까 선의의 경쟁이 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지만 만드는 회사가 많아지면 이제는 좀 깎으려고 서로 노력하겠네요. 기술 개발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다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엽적인 걸 여쭤봤는데 되게 거시적인 걸 말씀해 주셔서 그 지엽적인 거 마저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구성 내구성이요. 10년마다 갈아야 된대요. 1,000만 원씩 든대요. 10년마다는 아니고요. 법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 법규는 5,000번 충전을 가능하고 20년 동안 쓸 수 있고 국내 법규는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4,000회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15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법규가 하나였으면 가장 좋은데 두 개 틀리잖아요. 5,000회 충방전 평가를 하면 그러면 20년을 쓰니까 그거를 인증을 받으면 국내는 자연스럽게 다 합격이 되는 거죠. 저희 담당자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회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7만 회 정도까지 해봤대요. 그 7만 회하고 뻥 터져버립니까? 아니요. 근데 7만 회를 했는데 계속 더 하고 싶었는데 장비가 고장났대요. 네, 그 정도로 수소 탱크는 튼튼하다. 오히려 장비들이 이제 고장 날 정도 수준이다. 한 26만 킬로를 계속 주행했던 차량을 봤더니 도대체 몇 번 충전을 했을까 봤더니 한 800회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회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대로 곱해버리면 뭐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800회니까 8, 48. 아마 수소 탱크를 교환 때문에 고민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봤더니 수소 탱크 실제로 보니까 두께가 이만해. 그게 탱크의 두께가 이만해서 이게 무슨 문제 생길 만한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법규가 있으니까 법규에 여기 내구 연한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때문에 아마 되게 보수적으로 법규를 만든 것 같아요.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이게 정말 20년 운전할 때 몇 회 정도 충전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현실적으로 되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 설계하면 지금 아까 1,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소 얘기 나오면 피해 가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충전. 서울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서울에 3개죠. 참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차량 사실은
수소 인프라랑 같이 가야 맞는데 지금 그렇진 못한 상황이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계획은 22년까지 한 360기, 그 다음에 30년에는 660기 정도를 키운다고 하니까 계속 증가시킨다고 하니까 한 22년 되면 아마 주요 도시에서는 한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0년에 660기가 되면 한 20분 내에 충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타시는 분들은 되게 편리할 것 같다. 충주에 저 공장에 충전소가 하나 있어요. 그 충주 지역에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충주 공장 내에서 이제 충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높더라고요. 정말로 좋아요. 네, 굉장히 운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데 인프라를 조금 했으면 또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수소전지차 관련해서 악플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새겨들을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다 그 충전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터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필터, 공기 필터가 있고요. 공기 필터는 근데 똑같아요. 내연기관도 똑같이 한 10,000km 정도 되면 교환을 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연료전지에는 스택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그 사이에 물이 지나가면서 냉각을 해줘요. 그렇게 된다면 물에 전기를 띌 수 있도록 전도도가 높으면 전기가 물을 통해서 막 나와요. 전기가 유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수한 물을 써요. 그래서 위에는 이온 제거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냉각수에 이온을 계속적으로 정화시켜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비싼데 엔진도 점점 그 교환 주기들이 좀 증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 개발을 좀 하면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연료전지는 필드에서 경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되면 이거 갈아도 되는지를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데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해서 뭐 주행을 6만 킬로 정도 되면 이온 제거기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뭐 나머지 에어 필터는 거의 동일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충전소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샜는데요. 충전소가 그러니까 서울에 3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쨌든 안 늘어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너무 비싸. 충전소를 하나 짓는데 얼마쯤 드나요? 지금 뭐 한 30억 얘기하죠? 30억이요? 네. 저는 30억 얘기하죠. 근데 그거 뻥이에요. 사실 3억이면 짓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수소 충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30억이 들잖아요. 네. 30년에 660기를 지면 계산하면 한 2조 원 들어가요. 인프라 측면에서 2조 원이 얼만큼 큰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서칭을 하다가 봤는데 20년에 전국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봤더니 454.4km의 고속도로를 만들더라고요. 그때 투자 금액이 16조 7,541억 원. 16조. 네, 16조.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했죠. 1km의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필요한 게 370억 원이에요. 2조라는 돈은 제가 따져보니까 한 54km의 고속도로를 까는 그 정도 비용이면 국내에 필요한 수소 충전소는 전국에 다 660기를 깔 수 있다. 이게 제가 맞는 계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 어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독일에서도 보니까 도로 요 정도 깔 정도 되면 독일에 있는 충전소를 다 깔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역산을 한번 해봤는데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을 돈이라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그게 큰 돈이 아닌 거지 만약에 긴가? 민가? 뭐 이런 상태면은 사실은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나중에 수소 연료 전지차가 미래가 맞나요? 그렇게 타게 될 게 맞나요? 그렇다면야 뭐 저는 뭐 믿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약간 좀 넓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부터 전기차에 대해서 우린 궁금해요.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얘기가 많아서 미래는 전기차 시대가 된다? 혹은 전기차는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다투고 있어요. 2가지가 정말 팽팽해서요. 전기차 그다 뻥이야. 금방 하다가 그냥 말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된다. 네, 한 표. 그러면 가솔린, 뭐 디젤 이런 화석연료차는 무조건 없어진다?
그거는 좀 어떤 시기나 기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각 나라에서 이제 그 연비나 CO2 규제를 점점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30년도에 CO2를 59g을 맞추기 위해서는 59g이요?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솔린 차만 가지고는 맞출 수 없는 하이브리드는요? 하이브리드가 아마 아이오닉이 80g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은 59를 맞추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들이 시장에 많아지지 않으면 그 규제를 일단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 그게 뭐 카페 규정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유럽의 CO2 유럽에 그것도 회사 전체의 판매량을 평균 내는 건가요? 그렇죠. 벌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견디면서 팔 수는 없는 거군요. 어쨌든 전동화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속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는 각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순수 내연기관이 아닌 전동화, 하이브리드, 뭐 48V,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차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 예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2030 그 비전을 발표를 했었는데 뭐 예측하기로는 2030년에 전 세계 차 중에 그래도 한 뭐 60%에서 70%는 내연기관이 좀 있을 거다. 그 정도를 차지할 거다는 그런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그 줄어드는 내연기관이 줄어드는 그 기울기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기울기가 요즘 생각하기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는군요.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셨어요? 저요? 모르겠죠. 뭐 이해한 척?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95g이 뭐야?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량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95g을 어차피 못 맞춘다며. 그런데 왜 95g이라는 규제가 있어? 그게 이제 회사가 파는 전체 차의 수를 다 모든 차의 이산화탄소량을 평균 내서 그게 95g 이하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니고 회사에서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게 맞고 전기차를 팔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벌금 이제 소비자가 내는 걸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벌금을 내야 돼. 내가 내는 걸 어떻게 알지? 근데 회사는 사실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격을 올리겠죠. 그걸 뭔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소비자에게도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95g을 맞추려면 만약에 지금 200g을 내는 차가 있다면 많죠. 200g 내는 차가 대부분일 텐데 200g 차를 만들면 그거랑 똑같은 수의 전기차를 팔아야 돼요. 왜냐면 전기차 하나, 200g 차 하나 이렇게 팔아야지 요게 많이 팔린다고 요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좋든 싫든 내가 손해를 보든 어쨌든 전기차를 팔아야만 하네요. 그렇다면은 뭐 이게 전기 시대가 오냐 안 오냐 이걸 논의하는 건 아예 의미 없는 세상이 됐네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팔라고 모델 믹스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소비자가 사줄 것이냐. 근데 이제 그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팔 때 팔게끔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원래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벌금을 안 내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써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빚지면서 판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손해 보면서라도 팔아야지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벌금보단 싸니까 그게. 손해 보면서 판다는 게 우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사꾼이 미치는 장사 하겠냐 이랬는데 할 수 있군요. 지금 미쳤을 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핵심. 근데 이제 사야 되는 게 문제는 아닌가? 소비자가 네. 그거를 이해하겠냐 이거죠. 예전에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법규 만족한다고 120만 원을 올렸을 때 나중에 그걸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이제 더 개선을 해가지고 원래 가격만큼 또 내려야 되는 숙제는 또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우문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전기차 시대가 오고 당연히 그건 선택지가 아니라 그냥 전기차로 그냥 가는 거군요.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든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하든 어쨌든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였네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전기차 충전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걸려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 충전 기준으로 네. 한 50분 정도 80% 채우는데 어떻게 50분 동안 이렇게 충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충전 시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세 가지죠. 탱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그렇죠. 옛날에는 100km 달리던 차가 요즘은 400km 달리니까. 네. 근데 그 탱크의 입구가 좁으면은 탱크가 아무리 커도 거기다가 내가 물을 붓는 속도가 낮으니까 그 탱크의 입구를 키우는 게 셀에 충전할 수 있는 능력. 저희가 그거를 뭐 C레이트라고 하는데 C레이트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셀 기술이 나와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막 전기를 막 갖다 부으면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디레이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프라에서 세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350km급짜리 뭐 급속 충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0km짜리 급속 충전이 되려면은 지금의 400V 출력이 나오는 그런 충전소가 아니고 800V 이상의 출력 전압이 나오는 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도 바뀌고 네. 충전소도 바뀌고 네. 다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2022년, 3년, 4년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좀 길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이 그 방향으로 갈 거다 예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충전소 근처에 맛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충전 시켜놓고 뭐 먹고 이러면 좀 불만이 없어질 것 같고 뭐 만화방을 뭐 해놓든 약간 시간 때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는.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뭐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끝으로 한마디 우리 독자님께 한마디. 말을 많이 해서 예,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똑해진 것 같아요. 모비스 뭐 이렇게 갔다 오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모비스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되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뭐 내가 주식을 사야 되는 회사도 약간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뭔가 역할이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테스트를 되게 하드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고 타도 되지 않을까 차를. 아니, 그러니까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가솔린보다 더 대등하거나 대등해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그쵸. 불이 새로운 났다? 거니까. 예. 가솔린 차 불은 1년에 거의 한 3,000건씩 나거든요. 근데 전기차 불은 한 건 나면 바로 대서특필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 차보다 훨씬 더 강건한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 테스트도 더 가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에 미래에는 전기차가 될 거고 사실은 휘발유를 지고 다니는 것보다 전기차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고요. 네, 저는 가전주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저는 되는 막 거 이렇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안녕하세요. 다음 이거는 영상에 또 만나요. 이렇게 하는데. 또 만나요. 네. 깜짝 놀랐네. 어머, 되게 못 달릴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뭐야? 어머 깜짝이야.